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이 데려온 예비 사위가 내 남편을 죽게 만든 교통사고의 가해자의 아들이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평범한 60대 주부다. 내 인생의 자랑은 단 하나, 내 외동딸이었다. 남편과 함께 그 아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며 키웠는지 모른다. 좋은 것, 예쁜 것, 귀한 것 전부 딸에게 먼저 주고 싶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딸이 겨우 7살 되던 해였다. 평범한 어느 날 퇴근하던 남편은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 그 자리에서 의식도 없이 피를 흘리던 남편의 마지막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부터 나는 홀로 아이를 키웠다. 아이가 울 때는 내 가슴이 찢어졌고, 아이가 웃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힘들어도 괜찮았다. 이 아이만 잘 자라준다면 그거면 됐다. 다행히도 딸은 곧고 똑똑하게 자라줬다. 공부도 잘했고, 대학도 좋은 곳에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전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 나는 딸 덕에 어깨 펴고 다니는 엄마였다. 세상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내 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말했다.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 그 순간 내가 그렇게 바라던 일이 드디어 왔구나 싶었다. 외동딸이라 걱정도 많았지만 이제야 한시름 놓나 싶었다. 며칠 뒤 딸은 그 사람을 집에 데려왔다. 말끔하게 생기고 인사도 공손히 하는 청년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낯이 익었다. 어디서 봤던 얼굴 같기도 하고 괜히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이름을 들었을 때 내 심장은 멈춰버릴 뻔했다. 그 이름, 남편을 죽게 만든 음주운전 가해자의 성과 똑같았다. 설마 했지만 결국 내 불안은 현실이 됐다. 딸이 데려온 그 청년은 남편을 치고 도망쳤던 그 사람, 그 음주운전 가해자의 아들이었다.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얼마나 그날을 지우려 했는데, 내가 얼마나 남편을 그리워하며 울었는데 그 가해자의 아들이 내 사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다. 딸에게 말할 수 없었다. 딸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내 딸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라지만 그 피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딸에게 말을 꺼냈다. 그 사람, 너 진짜 사랑하니? 응, 엄마. 나 진지해. 그 사람 만나고 처음으로 결혼이란 걸 꿈꾸게 됐어.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사람 아버지, 이름이 혹시 뭐뭐뭐 맞니? 딸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제야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딸 앞에서 엉엉 울어버렸다. 그 모든 사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줬다. 딸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그럴 리 없다고,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가 보여준 그날의 사고 기사, 그 재판 기록, 그리고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딸은 결국 무릎 꿇고 울기 시작했다. 엄마, 어떻게 나는 몰랐어. 진짜 몰랐어. 그날 우리는 둘이서 밤새도록 울었다. 며칠 뒤 딸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났다. 모든 이야기를 꺼냈고 그 사람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일로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고 했다. 심지어 자신도 아버지와 거의 연을 끊고 살고 있었다. 그 일로 어머니와 이혼했고 가정을 다시 꾸릴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 사람에게 죄는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내 가슴은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쩌면 내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슬픔을 딸의 결혼을 통해 또다시 떠안게 되는 건 아닐까. 시간이 흘렀고 딸은 조용히 결정을 내렸다. 엄마, 나는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게. 나는 놀라 물었다. 왜, 너 그 사람 사랑하잖아. 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사랑하지만 엄마를 더 사랑하니까. 엄마가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온 고통을 내가 또 건드리고 싶지 않아. 그 말에 또다시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다. 하지만 내 딸은 너무 어른스러웠다. 너무 착하고 나보다 더 깊은 사람으로 자라 있었다. 그 사람도 조용히 떠났다. 마지막 인사조차 없이. 그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조용하고 아픈 이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나는 딸에게 말했다. 미안해, 너의 행복을 막은 게 나였어. 그러자 딸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니야, 엄마. 내가 선택한 거야. 엄마가 울지 않는 게 그게 나한테 가장 큰 행복이야. 나는 그날을 잊지 못할 것이다. 사랑이, 슬픔이, 용서가 너무나도 얽혀 있던 그 하루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딸의 마음을 나는 평생 감사하며 살 것이다. 딸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결정을 들었을 때 나는 미안하고도 고마운 마음뿐이었다. 그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주는 아이였다는 게 한편으로는 너무 아프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날 이후 딸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다. 늘 밝고 잘 웃던 아이였는데 밥을 먹어도 맛이 없다 하고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텅 빈 얼굴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묻지 못했다. 혹시라도 마음을 더 아프게 할까봐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자고 있을 시간에 집 앞에 인기척이 났다. 문을 열어보니 그 청년이 서 있었다. 술에 절은 몸, 풀린 눈빛, 그리고 무릎을 꿇는 모습.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버지가 저지른 일, 죽을 때까지 안고 살겠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아들이기 전에 그냥 모모를 사랑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내 앞에서 무릎 꿇은 그 청년의 눈물. 나는 그게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전 정말 그녀 없이는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나도 울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올라왔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앓았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슬픔이 다시 터져 나왔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다.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했고 딸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빠였다. 그런 남편을 한순간에 잃게 만든 그 사고. 그리고 그 가해자의 아들이 지금 내 딸의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며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머리로는 안다. 그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걸. 하지만 마음이, 내 감정이 그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며칠 뒤 딸이 조용히 물었다. 엄마, 그 사람 집에 왔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그 사람 안 만나기로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하루하루 죽고 싶었어. 근데 엄마 때문에 참았어. 나는 가슴이 찢어졌다. 미안해, 미안하다. 우리 딸. 엄마는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 말고 그 사람의 아버지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무언가가 내 입을 틀어막고 있었고 내 마음은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계속 쓰라렸다. 그 청년도 다시 연락을 해왔다. 딸과 함께 한 번만 이야기를 나눠달라고. 나는 거절했다. 어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남편을 앗아간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든 아무리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나는 남편의 찢어진 옷, 피로 물든 바닥, 그리고 병원에서 차갑게 굳어가던 그 사람의 손을 떠올리게 된다. 나는 그 청년을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
숨을 쉴 수가 없다. 사람들은 나에게 너무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지금 그 청년은 죄가 없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평범한 엄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 고통을 껴안고 살아온 그저 상처받은 사람일 뿐이다. 나는 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결혼은 절대 안 된다. 엄마는 그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딸의 방에서는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이불을 덮고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사랑이, 미움이, 용서가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나는 처음 알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우리 집은 조용하다. 딸은 다시 웃으려 애쓰지만 그 웃음은 예전 같지 않다.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까? 아니면 더 깊어질까? 나는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어떤 모성도, 그 어떤 사랑도 때론 서로를 아프게 만든다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견디고 있는 하루하루다. 딸이 이상했다. 그 아이가 자꾸만 멍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식탁에서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엄마, 나 배 안 고파.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닌 몇 날 며칠이었다. 처음엔 그저 마음이 힘들어서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딸은 어느 순간부터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창문도 닫힌 채 누워있는지도 깨어있는지도 모를 모습으로 밥은 거의 먹지 않았다. 국 한 숟갈, 반찬 한 젓가락, 그것마저도 넘기지 못하고 그냥 젓가락만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딸의 눈빛은 점점 흐려졌고 말수는 줄어들었으며 잠도 잘 자지 못했다. 어느 날 나는 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은 공기가 텁텁했고 딸은 이불을 덮은 채 말없이 누워 있었다. 그저 벽만 바라보며 아무 표정 없이 모모야, 이러면 안 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지. 너무 상처만 들여다봤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우리 딸.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기운 없는 손. 그리고 며칠 뒤였다. 딸이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몸이 축 늘어졌고 입술은 말라 있었으며 눈동자는 제대로 초점을 잡지 못했다. 나는 딸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서 들은 말은 심한 탈수 증상입니다. 최근 식사는 거의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식사를 거르고 수분까지 부족해져 전신에 이상 증세가 왔다는 설명이었다. 나는 의사 앞에서 무너졌다. 어떡하죠? 이 아이가 잘못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그 아이가 의식을 찾았을 때 나는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모모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내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정말 미안해. 그때 딸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때문에 살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는 엄마 때문에 숨이 막혀서 죽고 싶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사람 나한테 한 번도 자기 아버지 변명한 적 없었어. 늘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했어. 엄마가 평생 용서하지 않아도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근데 나는 그 사람 보면서 왜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지도 모르겠고 그냥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어. 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사랑하면 그 사람과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뿐이었는데 그게 죄가 되는 건가 싶었어.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붙잡고 있던 과거가 지금 내 아이를 죽이고 있었다는 걸. 딸은 다시 회복을 시작했고 정신과 상담과 치료도 받게 됐다. 며칠 뒤 딸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있어줘서 다행이야. 나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다. 그리고 그 청년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 그동안 한 번도 무리하게 연락하지 않았던 그 조심스러운 목소리. 어머님, 모모 괜찮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웠지만 한 번만 뵐 수 있을까요? 제 마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망설였다. 아직도 내 안엔 남편의 마지막 얼굴이 깊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지키고 싶은 건 남편의 억울함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 딸의 삶이었다. 나는 약속 장소에 나갔다. 그 청년은 정장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 아직 그 얼굴이 떠오르면 숨이 막히고 밤에 혼자 울기도 해요. 하지만 당신은 그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보려고 해요. 그 청년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울었다. 나는 그 눈물에서 진심을 보았다. 누구보다 깊은 죄책감과 누구보다 간절한 사랑이 담긴 눈물이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 딸의 인생을 위해 나는 조금씩 나 자신과 싸우기로 했다. 완벽히 잊을 수는 없지만 완전히 미워하지 않는 연습부터 조금씩 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내 딸의 행복한 모습을 다시 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나는 오늘도 그 과거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놓아주기로 했다. 나는 결심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원망 속에서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았던 단 하나. 딸의 인생.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든 기댈 수 있는 엄마가 되어주자고. 그래서 나는 딸에게 말했다. 모모야, 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 엄마는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믿어보기로 했어. 딸은 그 자리에서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게 와서 안기더니 춤추겨 울었다. 그 아이의 어깨가 떨리던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 사랑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느꼈다. 그리고 상견례 날이 다가왔다. 솔직히 두려웠다. 사돈될 사람을 만나는 일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 내가 평생 지워지지 않던 상처. 남편을 앗아간 그날의 사고. 그 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아내. 그러니까 그 청년의 어머니를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에 갇혀 딸을 또다시 잃을 수는 없었기에. 상견례 장소. 조용한 한정식 집. 따뜻한 조명 아래 양쪽 가족이 마주 앉았다. 처음엔 모두가 말이 없었다. 긴장감과 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그 청년의 어머니가 내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 남편이 지은 죄, 제가 대신 갚을 수는 없지만 제 아들이 모모양에게 잘하고 또 잘하면서 평생을 다해 갚게 하겠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눈앞에 무릎 꿇은 그 사람의 모습.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그 눈물. 나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오열이 터져 나왔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답니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어쩌면 그건 용서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을 나누는 눈물이었는지도 모른다. 오래도록 상처로만 남았던 그 시간들이 그 순간 처음으로 따뜻하게 녹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딸은 점점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고 청년도 더욱 책임감 있게 움직였다. 결혼식 당일
하객들로 가득한 예식장. 딸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나를 바라보며 걸어왔다. 그 눈빛에 행복이 담겨 있었다. 그 아이가 정말 행복해졌다는 걸 나는 그제야 실감할 수 있었다. 그날 나는 딸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또 하나의 가족을 받아들이는 날이었다. 사위는 결혼 이후 정말 내 친아들처럼 나를 챙겼다. 주말마다 함께 장도 보고 아프다고 하면 약도 사오고 한겨울에는 집에 연탄 난로라도 피우듯 따뜻한 마음을 전해줬다. 어느 날 사위가 조용히 내게 말했다. 어머님, 저는 앞으로 모모뿐 아니라 어머님도 제 가족으로 지켜드릴 거예요. 그게 제 아버지가 남긴 죄에 대한 제 방식의 속죄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 사람을 미워하던 내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만큼 진심이 느껴졌다. 우리 집에 이제 웃음이 돌아왔다. 딸은 어느덧 임신을 했고 나는 외할머니가 될 준비를 하며 손주 옷을 한 땀 한 땀 뜨고 있다. 사위는 아직도 나를 어머님이라 부르지만 나는 속으로 내 아들이라 생각한다. 사람의 인생은 언제 어떤 인연으로 이어질지 모른다. 이젠 안다. 용서는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라는 걸. 나는 과거를 잊지 않았다. 남편도 여전히 그리운 사람이다. 하지만 그 남편이 남긴 슬픔에 또 다른 사랑을 묻을 수는 없었다. 딸이 행복하다. 사위가 든든하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다시 살아간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